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이지연 교수입니다. 오늘은 산후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조리원에 계신 분들은 분만하신 지는 한 짧게는 3일, 길게는 3주 가까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분만하신 지 어느 정도 지나신 분들은 이미 겪고 지나간 이야기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산욕기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어떠한 변화가 오는지 보고 어떻게 몸 관리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욕기는 자궁을 포함한 신체의 여러 기관이 이제 임신 전후로 전의 상태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대략 분만 후 4주에서 6주 정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산후조리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만 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신체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되는데,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증상이 이제 아마도 훗배아리일 것입니다. 훗배아리는 임신 중에 커졌던 자궁이 원래 크기로 줄어들면서 생기는 통증인데요. 분만 후에 한 3일 정도 되면 이제 많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가장 아픈 기간은 지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수유를 하면 분비되는 호르몬이 이제 자궁 수축을 같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젖을 먹이면서 배가 더 아프고 오로도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산보다는 둘째 이상의 분만에서 더 이제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분만 후 증상은 이제 오로가 있습니다. 이제 오로는 출산 후에 나오는 질 분비물인데요. 분만 후 처음 며칠 정도는 이제 붉게 나오다가 약 한 달에 걸쳐서 갈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점점 옅어집니다. 이제 길게는 2달까지도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한 달 이상 붉은 오로가 계속되거나 아니면 오로의 양이 많아지면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힘든 변화가 전 몸살인데요. 젖이 불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제 아마 지금쯤이면 많이 적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분만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가슴이 많이 불편하고 열이 나고 가슴이 빨갛다, 그리고 덩어리가 만져진다, 이러면 이제는 이게 단순 전몸살이 아니라 이제 유선염이나 유방 농양일 수도 있어서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을 말리고 싶으면 가슴에 딱 맞는 브래지어나 탄력 봉대를 이용해서 감도록 하고, 이제 냉찜질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 가슴에다가 이제 양배추를 넣어 놓으면 이제 냉찜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먹어도 됩니다. 하루 이틀만 잘 넘어가면은 불편감은 되게 없어지는데요. 유주분비 억제제를 처방받아서 먹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드물게 급격하게 혈압이 떨어지거나 뇌혈관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은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분만 후에 자궁은 이제 원래 크기로 돌아가는데 약 한 달 정도 걸리고, 이제 복근은 수주에서 수개월은 되어야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방광 기능은 출산 후에 이제 대체로 조금 떨어지는데, 요일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 특히 자연분만 하신 분들 중에서 오랫동안 진통하신 분들은 요실금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한두 달 내에 방광 기능이 대부분 돌아오고 괜찮아지는데요. 만약에 6개월이 지나도 요실금이 불편할 정도로 계속된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비뇨기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분만 후 한 100일 정도 되면 엄청난 양으로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는데요.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 영향으로 머리카락의 성장기가 길어져서 머리카락이 적게 빠지게 되는데, 이제 안 빠졌던 머리카락이 분만하고 이제 3달 정도가 되면 한꺼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머리카락이 한꺼번에 자라 나오면 조금은 보기 안 좋을 수가 있겠지만, 한 1년 정도 되면 회복이 되니까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만 후에 이제 충분하게 회복기를 가져도 안 돌아오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가슴은 이제 탄력을 잃어가지고 처지고, 뱃살은 늘어지고,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이제 질벽이 이완되고,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이제 수술 흉터가 남았을 텐데요. 속상하지 않다고 하면 이제 거짓말이겠죠. 이제 가끔은 뭐 슬픈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대신에 이렇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쁜 아기를 만나게 됐으니까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만 후에는 정신적으로도 변화가 올 수 있는데요. 대부분 경험하는 것이 이제 베이비 블루스라는 것입니다. 보통 아기 낳고 한 2에서 4일 정도에 생기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이제 감정 기복이 커집니다. 이런 게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2주 안에는 없어지는데요. 혹시 이제 4주 후에도 계속 지속이 된다 한다면 이게 이제 산후우울증의 가능성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출산 후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출산 후 정기 검진을 받게 되는데, 우울한 기분이 계속 들면 이제 그때 꼭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왜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뭐 출산 후 맨손으로 찬물에 설거지를 했는데 잠깐 했는데 지금까지도 가끔 손이 붓고 손마디가 아프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출산하고 샤워를 한 뒤에 어깨와 등이 시린 느낌이 생겼는데 지금까지 된다. 그리고 출산 후 무거운 것을 잘못 든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손목이나 허리, 골반이 아파졌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다 맞는 얘기일까요? 이제 일부분은 맞기도 하지만 이제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산후풍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출산 후 이제 여기저기 관절이 아프거나 몸의 일부분이 시리거나 바람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 뭐 이런 증상을 가리키는 민간 용어라고 합니다.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뭐 산후오로부절, 산후발열, 산후변비, 산후부종, 산후우울증 이런 것들이 산후풍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서양 사람들한테는 동양 사람들하고 달리 산후풍이 없을까? 여러 논문들을 보면은 서양에서도 산후풍하고 유사한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출산 후에 피곤하고 이제 등이나 목에 통증을 느끼고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손가락이 저리고 짜릿한 느낌이 있기도 하고 땀이 많이 나기도 하고 설사나 복통을 자주 앓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산욕기에 이제 육아 수유로 몸이 지치고 아픈 데다가 또 여러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심혈관계 변화를 겪게 되고, 또 출산 후에 갑자기 이제 무게 중심도 변하고, 또 간혹 잘못된 수유 자세를 하면서 여러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아기를 출산할 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임신 중에 분비되는 릴렉신과 같은 물질이 이제 전신의 인대를 이완시킬 수가 있는데, 이완된 관절에 이제 무리한 힘이 들어가면 관절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히도 산후에 발생했던 관절통이 평생 지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제 산욕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산욕기에는 가만히 오랫동안 누워서 있거나 앉아서 지내는 것보다는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출산 후 힘들어도 조기 보행을 하면 장 기능에도 좋고 또 혈전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다리를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경우에는 다리에 이제 혈전, 피떡이라는 것이 생기기 쉬운데, 이것이 이제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이제 혈관을 막 돌아다니다가 폐의 주요 혈관을 꽉 막으면 호흡곤란이 오고 이제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산후에는 이제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임신 전보다 약 한 350kcal의 열량을 더 보충해 줘야 되고, 충분하게 단백질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 시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철분도 많이 고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지금 수유도 하고 있어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철분제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외에도 무기질,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수유하는 분들은 이제 열량뿐 아니라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이런 것들을 이제 임신 전에 비해서 더 많이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이제 혹시 임신 중에 살이 많이 쪘다, 그리고 수유를 안 하고 있다 하면 이제 다이어트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하루 1000kcal 이제 섭취를 줄이면 일주일에 한 0.9kg 정도 감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자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산부인과 교과서에서는 분만 후에 한 2, 3주 후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약 한 달은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권장하는 시기는 한 분만 5에서 6주입니다. 보통 이제 생리는 일단 배란이 일어난 뒤에 시작하기 때문에 피임에 대해서 신경 안 쓰다 보면 생리를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다음 아기가 임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수를 안 하는 경우에는 분만 후 한 4에서 5주부터 배란이 가능하고, 평균 분만 후 10주경에는 배란이 되고요. 모유수를 하는 경우에 양이 충분하다면 6개월 정도 뒤부터 배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피임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일찍 이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수유 중에도 모유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있고, 그다음에 피임법들이 있으니까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산욕기 운동을 하면 체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이제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운동은 스트레칭 한 5에서 10분, 유산소 운동 약 30분, 근력 운동 약 한 15분 이 정도인데요. 매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이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약간 숨이 차다고 느끼는 정도의 이제 가볍게 달리거나 빠르게 걷는 거, 이런 것들을 추천합니다. 한 약 30분 이상 하고 최소 주 3회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필요한데요. 이제 아기랑 함께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거나 이제 뭐 앉았다 일어나기 이런 것들을 해보면 운동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후에 추천하는 운동 하나가 케겔 운동인데요. 이제 골반 지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이제 출산하고 나면 이제 질이 좀 늘어나고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회음부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요실금 증상 개선에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케겔 운동 때 사용하는 근육은 우리가 소변을 보다가 임의로 이제 잠깐 중단할 때 사용하는 근육인데요. 그 근육을 조였다 이제 풀었다 요거를 반복하는 운동이 케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케겔 운동 방법을 소개한 저희 병원 그룹에서 만든 비디오인데요. 잠시 시청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비디오 속도가 조금 빠를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케겔 운동 차병원을 검색하시면 이제 쉽게 검색이 되니까 반복해서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반 근육 운동은 의학 박사 케겔이 소개한 동작으로 괄약근의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만들어 요실금 예방과 관리에 탁월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좋은 케겔 운동. 다들 케겔 운동법에 대해 알고 있어? 케겔 운동은 치골에서 꼬리뼈까지 이어진 근육, 골반 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이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괄약근, 골반 저근 등의 골반 주위의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대. 매일 1분씩 케겔 운동을 반복하면 생기는 놀라운 4가지 효과. 1. 변비 개선. 2. 전립선 강화. 3. 요실금 예방. 4. 질 수축. 이제 케겔 운동법 3가지에 대해 알려줄게. 첫 번째, 똑바로 누워 무릎을 세우고 손을 배 위에 올려놔. 그리고 항문을 오므리는 기분으로 하복부에 힘을 줘. 그런 다음 1에서 5까지 센 후 힘을 빼. 이렇게 힘을 주고 빼는 동작을 5회 반복해줘. 그 다음 다리를 뻗은 채로 똑바로 누워 손을 배 위에 얹고 아까 했던 1번 동작을 해줘. 똑바로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골반 근육을 수축한 후 허리를 최대한 높이 들어줘. 어깨, 등, 엉덩이 순서로 바닥에 내리면서 힘을 빼줘. 이렇게 5회 반복 실시. 두 번째,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서서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 항문, 질, 요도의 순서로 하복부를 천천히 오므려주고 아까와 같이 1에서 5까지 세고 힘을 빼줘. 이렇게 5회 반복 실시. 이제 마지막이야. 똑바로 누워 무릎을 세우고 항문, 질, 요도를 오므려줘.
그 다음 앉은 자세를 취하면서 1에서 5까지 세고 근육을 오므린 채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가 힘을 빼줘. 장소,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 케겔 운동은 틈틈이 자주 하는 것이 좋아. 만약 회음부 통증이 있다면 스톱! 운동은 무리하는 것보다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 잊지 마! 마지막으로 산후생활 수칙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자주 걷기, 방 온도는 너무 덥지 않게 하기, 습도도 적절히 맞추기. 아기 때문에 자기 힘들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제 아기를 남편이나 돌봐주시는 분께 맡기고 푹 자도록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자욕하는 것이 좋고, 수유부는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음식을 충분히 먹도록 합니다. 철분제를 복용을 해야 되고, 관절에 무리가 가는 동작은 이제 피하도록 합니다. 힘든 집안일은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하고, 집에만 있지 말고 가까운 곳으로 가끔 외출하도록 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도록 하고, 정기검진은 빠지지 않도록 받도록 합니다. 산후 관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분당차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상담실로 들어오시면 저한테 문의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고 여기다 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 하루 안에 답변을 해드리니까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면 이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산후조리 기간 보내세요.